일제강점에서 갓벗어난 당시에는 모든 산업이 일시 정지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겪으며 배고픔에 굶주리던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큰 숙제로 여겨졌죠.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당시 기업은 식품과 생필품, 제약 등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주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이제는 굶주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하며 굶주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굶주리던 시절 먹던 음식들이 지금 와서는 향토 음식이 되어 향수를 불러오는 존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없어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오죽하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식량 안보를 운운하며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며 중국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명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중국의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몇 없는 자랑거리 중 하나는 인구수인데요. 이 몇 없는 자랑거리마저도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일에서 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 앞서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농업과 농민, 농촌 문제를 뜻하는 삼농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농업의 기본을 확고히 하고 삼농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그는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중국인의 손에 확실히 들려 있어야 하고 주로 중국의 곡물로 채워야 하는 전략적인 문제라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당정이 힘을 합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바구니 시장 책임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돼지고기와 채소 등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또한 중국 농업의 한 축인 농촌 문제와 관련해 탈빈곤 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발생과 대만 문제 등 외부 위협에 맞서 식량 비축량 관리 등 식량 안보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중국 중앙농촌공작회의의 키워드는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식량 생산량이 7년 연속 7억 8천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14억 인구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와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이 불확실해지고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 차원에서 농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18년 연속 풍년으로 식량 생산과 비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미국과 서방과의 갈등 속에 식량 안보에 대한 고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식물성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대두는 1억 톤 이상, 식물성 기름은 983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대두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콩 재배 면적은 그 반대입니다. 지난해 대비 약 15% 감소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콩 수입은 이미 지난해 1억 톤을 초과했으며 수입 의존도는 83.7%에 달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작 상황으로 볼 때 식품용 콩은 자급이 가능하지만 사료용 콩은 자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옥수수 수입량도 11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진핑 주석은 원료나 농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중대한 전략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제 식량 공급 긴장 상황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식량 시장을 미국 메이저 기업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초급 농상품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농산품 수입 대국이 되어버린 중국은 두류와 육류, 유제품 등을 연간 1조 1,800만 위안, 하나로 약 219조 원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요 수입국 가운데 브라질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관계마저 껄끄러운 상황이죠. 코로나 대유행 시대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 그리고 미국과 서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식량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시진핑 주석이 최근 몇 달간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식량 안보에 대한 중국의 최고 지도부의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 해 경제 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은 농산물과 광물, 에너지 등 핵심 상품의 자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기준선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식량에 집착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 개인이 음식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식품 낭비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며칠 전인 17일에도 베이징 일보 등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이날 방송사나 인터넷 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과 폭식 등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낭비 반대 공작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방송사 등이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방송 중단 등등의 제재를 가하고 책임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중국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음식 낭비 억제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식량 생산과 안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8월 음식이 낭비되는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식량 안보 위기의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음식 낭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굶주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편 한국의 상황은 중국의 상황과 크게 다른 실정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과 신흥 중산층 사이에서는 한국 농수산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먹을거리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한국 음식은 안전하다, 농약을 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먹거리는 그 스펙트럼도 매우 다양한데요.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도 비대면 문화가 커지면서 한국 식품기업이 온라인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소비 문화는 국내와 비슷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대형마트 대신 비대면 창구, 즉 이커머스를 선호하는 건데요. 이에 국내 식품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현지 온라인 입점을 늘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대형마트도 이커머스도 아주 높은 서비스 품질을 자랑하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어 있는 미친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딸기와 김치, 인삼, 전통 장류 등의 먹거리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갈아치우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농식품과 수산식품을 포함한 한국 먹거리의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수출 금자탑을 세운 것은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소비 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을 잠식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은 지금도 심상치 않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내 유력 온라인몰인 T몰에 한국식품국가관을 공공기관 최초로 개설해 이를 한국식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육성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샤인머스켓 등 대중국 수출 전략 품목을 비롯해 유자차와 막걸리, 유제품 등 250여 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개설 1년 만에 누적 방문자가 약 76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 기간에는 7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식품 점포 중 매출액 상위 1% 그룹에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국식품관 매출은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김처럼 원래 인기가 많았던 먹거리를 넘어 이제는 신선 농산물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한국은 성장세가 가파른 신남방 지역 공략을 위해 동남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와 지난 6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일본 큐텐, 대만 모모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 내에 개설된 한국식품관을 포함해 내년까지 11개 이상의 한국식품 전문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견인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